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속도, 가속도, 거리. 자, 이쪽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한 건데,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죠. 거리는 이제 적분 파트에서 등장을 하는 거고, 자, 위치를 보통 우리는 x로 표현하고, 너를 v로 표현하고, 너를 a로 표현하죠. 서로 이제 미분된 관계에 있는데, 우리 앞선 단원에서 대응되는 걸로 치면 이게 이제 fx랑 대응이 되는 거고, f'x랑 대응이 되는 거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f 이계도 함수랑 대응이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속도죠. 왜냐면 속도가 무엇에 대한 정보를 준다?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준다. 사실은 위치의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위치를 미분해 속도를 구해서 뭐 어떤 판단을 한다든지,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에 대한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를 기준으로, 속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속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호죠, 부호. 사실은 도함수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부호가 제일 중요했어. 도함수의 부호는 함수의 증가 감소 혹은 뭐 극대극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 거의 운동 방향밖에는 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표현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미분 파트에서의 이야기고,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 약간 주의할 점 첫 번째, 우리가 정의역이 시간에 관한 함수죠. 시간에 관한 함수, 시간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정의역에 해당하는 t는 항상 0보다는 클 때, 이때만 관찰을 합니다. 요거 조금 실수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속도가 0이 되는 점이 뭐 몇 개가 된다는 동,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몇 번 있냐는 동, 그래프 그려서 여러분이 해결을 할 때 항상 실근을 찾더라도 0보다는 큰 부분에 대한 판단만 한다. 이쪽은 항상 0보다 큰 부분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 같은 것들을 섣불리 쓰면 안 된다는 건 알겠지, 그지? 우리가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 뭐 실근의 존재성이라든지 뭐 대소관계, 뭐 최대 최소 이런 걸 판단을 할 때도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판단을 하시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적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적분은 정적분을 하면 이제 위치가 나오죠. 속도에 대한 정적분을 하면 속도가 위치의 도함수기 때문에 얘를 해보시면 x, b-xa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게 이제 위치의 변화량을 보죠. 위치의 변화량.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볼 수도 있고, 사실은 위치의 변화량은 문제에서 잘 물어보지 않고요. 뭘 많이 물어보냐면 총 이동 거리를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의 절대값을 취한 속력에 대한 정적분을 한 것이 바로 총 이동 거리였다. 근데 이 총 이동 거리 개념을 앞선 우리 정적분 파트로 역수출해서 그쪽에서 도함수에 대한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 개념이 결국엔 총 이동 거리 개념이다. 함수값끼리 빼가지고 다 더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 표현이 제일 잘 나와요. 총이동거리, 운동방향 두 가지 정도만 잘 눈여겨서 보시면 사실 이쪽은 문제상 크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봅시다. 1번 볼게요. 얼른 풀어보고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속도가 0이 된 순간 위치가 0이면 상수의 A를 구해봐라. 속도가 0이 된 순간 밑줄, 우리가 순간 동그라미 하시고 t라고 써주세요. t. 순간이라는 건 너네가 t 값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때 t 값을 이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미분해 보시면 3 t제곱 빼기 4t 빼기 4는 0 이렇게 구해준다고. 일단은 쓱 2를 넣어보니까 딱 0 되죠. 그죠? t는 2일 때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0이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2는 될 수가 없으니 그냥 2일 때인 거죠. 2일 때.
그래서 요 x에다가 2를 넣으면 위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는 그러면 8 빼기 8 빼기 8 플러스 a는 0. a는 8 나오죠.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역시 동그라미 순간. 우리는 어떤 순간에 대한 이야기, 속도가 언제 같아지는지를 찾으라는 거지. 각각 미분해서 서로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서로 뺀 다음에 미분해서 0이 된다 이렇게 가도 되겠죠. V1과 V2가 같은 거는 V1 마이너스 V2는 0인 거니까. 그 식을 한 번에 서로 뺀 다음에 미분을 하는 거를 사실은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한 번에 서로 뺐을 때 3t가 소거가 되는 게 보이죠. 그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미분하고 나서 양변을 서로 뺄 것인지 아니면 양변을 서로 뺀 다음에 미분을 할 것인지. 근데 양변을 서로 뺀 다음에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 식이 간단해져서 미분하기가 조금 더 낫다는 거야. 요만큼이라도 조금 더 편하다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하면 되겠지. 얼마나? 3t제곱 마이너스 너가 6t는 0 나오죠? t는 2 나올 것 같은데, 그지? t는 2 나오고, 그럼 2에서의 두 가속도의 합. 그럼 이번에는 식을 두 개를 서로 더한 다음에 두 번 미분하면 되죠? 그럼 서로 더하면 t3승, 그 다음에 빼기 t제곱 이렇게 나와요. 두 번 미분해서 2 대입할 거야. 3, 2, 6t, 2, 1 빼기 2 들어가면 답은 10 나오죠. 이렇게. 이번에도 함수끼리 먼저 더하고 각각 두 번은 연달아서 미분을 해버렸다. 넘어갑니다. 3번은 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밑줄.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속도의 부호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그 순간 0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V1는 0 써주세요. V1는 0. 미분해서 1 더 갖다 넣으면 0 나온다. 암산되죠? 6 빼기 2K는 0, K는 3 나오죠? K3이니까 T는 3에서의 너의 가속도 한 번 더 미분해서 3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는 간단한 문제죠. 자, 4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예감이 좋죠? 일찍 끝날 것 같은 예감. 오늘 문제 한 30문제 되는데 28개인데 그러면 뭐 그런 거죠. 정시 그럼 끝나는 거죠. 뭐. 조금 일찍 끝내죠? 네. 고3 수업하면서 일찍 끝내는 경우 극히 드문데. 마지막 일찍 끝나면 뭐하게. 가서 어차피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 밥 먹고. 그래? 밥 빨리 먹으면 뭐하게. 어차피 배고파지잖아. 밥 빨리 먹고 그렇다고 오늘 내끼 쳐먹을 거 아니잖아. 운동 열심히 할 때 5끼 먹고 그랬는데. 왜 일반적으로 하루에 3끼를 먹는 걸까? 일단 일어나면 배고프니까 한 끼 먹고. 그래? 조금 먹고 4끼 먹을 수도 있잖아. 자주 먹기 귀찮아서. 혹은 많이 먹고 2끼 먹을 수 있잖아. 살쪄서. 3끼를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3끼가 아닌 문화권도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생활 양식에 따라. 근데 그 시기에 계속 밥을 먹으니까 그때 배고픈 거예요, 사실은. 하루에 매일 2끼만 먹는 사람은 그냥 2끼만 먹어도 배가 안 고픈 사람들도 많아. 그래? 그럴 수 있죠. 동물은 우리보다 식량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가 아닐까? 우리도 옛날엔 2끼 먹지 않았을까? 나가서 허탕 치면 이제 뭐 못 먹는 거고 맘모스 잡으면 3끼 먹는 거고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지금은 우리가 사실 식량에 대한 어떤 문제는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자, 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원점을 출발 밑줄, 문제에서 원점을 출발한다는 건 0,0을 지난다는 얘기고, 보니까 상수항이 없는 걸로 봐서는 0,0 지나는 거 맞죠? 그죠? 3차 함수인데 1과 3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고 3에서의 너의 가속도가 2일 때 6에서의 위치를 구해봐라. 이거를 여러분이 다 미분을 해서 구했다면 뭐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지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속도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즉 V T는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최고차항은 모르지만 최고차항을 뭐 3P라고 쓰면 T-1, T-3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근데 3에서의 가속도가 2래. 그럼 봐봐. 우리 속도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3이야. 여기가 1이고 속도 그래프를 기준으로 가속도는 누구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죠?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 선분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실근까지의 거리 곱이수. 미분계수 거리 곱 혹시 기억나니? 실근에서의 미분계수는 다른 실근까지의 거리들을 쭉쭉쭉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지금 요 상황인데 2가 되죠? 2. 근데 최고창 이 값이 나와 있는 2예요. 3p는 1이죠. 자, 이렇게 나오면 p는 3분의 1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요게 지금 잠깐만 거꾸로 아니냐? 거꾸로지? 아닌데? 거꾸로 아니네. 죄송. 아니 거꾸로면 음수죠. 자, 이렇게 보조선 딱 그으면 비율관계상 여기가 3이고 1이니까 얘가 정확히 0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x라는 함수는 3분의 1에 t에 t 빼기 3의 제곱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 물론 다 대입해서 연립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조금 원시적이죠. 넘어갑니다. 문명인이 되자.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게 그나마 조금 귀찮은 문제인데 얘네끼리 이제 막 곱해가지고 우리가 가속도, 뭐 운동 방향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고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위치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요. 근데 보니까 요거 각각 4, 6, 8에서의 요 위치가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일까 아닐까? 위치 그래프 이거 딱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 판단을 해야 될까 말 안 해도 될까? 위치 함수의 미분 가능성. 자, 위에다 써놓으세요. 위치 함수는 항상 미분 가능하다 써놓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속도 가속도 단어는 어떤 실제 상황에 대한 어떤 물리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 자, 만약에 x가 예를 들어 4에서 미분이 안 돼. 그렇다는 거는 4에서 좌우 미분 계수가 다르다는 소리겠지. 일단은 위치가 불연속인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돼. 순간 이동한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속도가 그러면 좌우 미분 계수가 달라. 그러면 속도가 불연속이라는 거죠. 미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좌우 극한이 다른 거냐. 속도의 좌우 극한이. 속도가 불연속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속도가 1에서 갑자기 2가 돼. 불연속적으로. 그럼 뭐가 되겠어? 가속도가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지. 정의가 안 되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 절대로 위치 그래프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이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속도 그래프는 괜찮아요. 속도는 꺾일 수 있지만 위치는 안 그래요. 그래프만 딱 봐도 매끄럽죠. 근데 너네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거 4에서 미분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냥 무조건 된다고. 미분이 안 되는 게 나오면 그냥 출제 오류기 때문에 제시험 본다고. 자, 어쨌거나 0부터 4 사이에서 가속도는 음수이다. 가속도 동그라미. 가속도는 뭘 가지고 보면 된다? x에 뭘 본다? 이거 뭐라 불러? 이거 이름 있잖아. 여기 확통 선택 없잖아. 이게 더함수. 이게 더함수의 부호를 모으는 거잖아, 지금. 음수냐고 물어본다는 이게 더함수가 음수면 어떻게 생겼어? 위로 뭘로?
그러니까 지금 기억반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0부터 4 사이에서 위로 볼록하니? 그럼 눈깔이 있으면 보면 되겠죠? 위로 볼록하죠? 참이죠? 이렇게 한다고 그냥. 그러니까 미적분 할 줄 안다는 건 큰 장점이란 말이야. 이런 면에서. 자, 그 다음에 0부터 8 사이에 밑줄 운동 방향 3번 바꾼다. 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뭐냐면 너의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극대 극소 3개 있는 거 맞죠? 참입니다. 이거 x의 부호 변화 보는 거 아니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 보는 거예요. 지금 얘는 x 그래프지 도함수 그래프가 아니야. 자주 나오는 실수 중에 뭐가 있냐면 속도 그래프를 위치 그래프로 잘못 봤어요. 위치 그래프를 속도 그래프로 잘못 봤어요. 이렇게 잘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 자주 나와. 근데 얘는 이제 위치 그래프니까 마지막 디귿번. 우리가 K부터 K에서 그 다음에 8-K에서의 속도의 곱의 최대값은 2이다. 그럼 나는 K가 1부터 2 사이니까 K일 때는 첫 번째 식이 들어가는 거고 8-K는 갖다 넣어보면 6부터 8 사이의 값이니까 8-K는 맨 아래 세 번째 식에 들어가는 거잖아. 첫 번째 식 미분해서 K 넣고 세 번째 식 미분해서 8-K 넣고 서로 곱해서 그냥 2차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왜냐면 첫 번째 식 미분하면 1차식이지. 세 번째 식 미분해도 1차식이지. 1차 곱하기 1차는 2차지. 2차식 해갖고 그냥 최대초수 존재할 거라고. 끝이죠. 계산해보면 뭐가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6번 풀어볼게요. 수보는 푼다고 그러면 말로만 설명했구나. 보통은 속도, 가속도 단어는 그냥 실수만 안 하면 애들이 잘 틀리지 않는 단어니 수투에서는. 즉 내가 틀리면 거의 뭐 그냥 그 수학 시험은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거의. 아주 이례적으로 막 어렵게 나왔다.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말 그대로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좀 남들도 틀리니까 괜찮아. 남들이 틀리는 거를 틀리는 건 그래도 양호해. 물론 베스트는 뭐야? 남들은 틀리고 나는 맞는 거야. 그게 제일 기분이 좋거든. 한 10명 있는데 나만 맞아. 얼마나 기분 좋겠니? 객관식인데. 그런 일들이 있거든. 애들이 다 같이 똑같은 함정에 뛰어드는 경우들이 있거든. 특히 기니디 같은 경우. 이제 나만 그 함정을 벗어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수능 때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정확히 기니디였어요. 근데 애들이 다 답이 3번인가 뭐 이랬는데 사실은 5번인가 그랬거든. 그래서 나랑 되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문제를 틀렸고 선생님은 맞아서 걔는 하나 틀리고 난 다 맞죠.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 문제를 봤던 어떤 그 기분. 아, 남들은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 틀리겠구나. PQ가 만난다는 건 위치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 그래프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림 보세요. 선생님이 두 개의 위치 그래프를 그려봤고 일단은 아래 거를 먼저 그렸고요. 0보다 큰 부분만 그려줍니다.
자, 왼쪽은 지우셔야 되고, 그리고 나면 얘는 이제 적어도 한번 만나게 되는 상황. 그러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서 너랑 이제 접하는 상황이 최초로 만나는 상황이죠. 너보다 커지면 이제 두 군데서 만난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K가 됩니다. 이렇게 접선 그어서 K에서 접한다. 뭐 풀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K가 아니죠. 어떤 뭐 알파에서 접한다. 알파에서 함수값, 미분계수 서로 같다식 정리해서 t값 구하고 이제 그 기울기를 이제 구하면 되죠, 그죠? 또는 서로 뺀 다음에 이제 제곱을 인수로 갖는 식을 가지고 근거계수의 관계, 항등식을 가지고 푸셔도 됩니다. 후자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근거계수의 관계상 봐봐. 얘가 지금 알파에서 중분을 가져야. 그럼 이렇게 가면 원래 3차 함수 이쪽에서 하나 더 만나지, 그지? 나머지 하나의 실근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다시. 얘는 지금 모든 근해합이 3이야. 알파를 중근으로 가지면 알파에서 두 번 더해줘요. 그럼 일단은 반대쪽은 마이너스 2알파가 들어갈 거야. 그지? 더하기 3이 된다고.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본다고. x 빼기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괄호 열고 x 더하기 2알파 빼기 3.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항등식 비교하기가 좀 수월한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썩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즉 그런 면에서 장점이 썩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같은 거 그냥 쓴다고. 이렇게 k알파 는 알파 3승 3알파 제곱 27 K는 3알파 제곱 빼기 6알파 양변에 알파 곱해서 서로 뺀다. 빼면 2알파 제곱 알파 3승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빼기 27은 0 이렇게 되네. 알파는 잘 보시면 3 나와요. 사실은 정확히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3이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실근까지의 거리 곱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3의 중근이니까 제곱입니다. 제곱. 답이 그래서 9예요. K는. 저거 장 1짜리라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건 이제 위치의 변화량, 그 다음에 이동 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요. 자, 7번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속도 동그라미 주고 그때 3에서의 위치가 11일 때 0에서의 위치를 한번 구해봐라. 사실은 위치를 하나를 주고 다른 위치를 구한다는 거는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인지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0부터 3까지 주어진 함수인 마이너스 4t 플러스 5를 정적분을 하시고 요 값이 뭐가 되냐면 x3에서 x0을 뺀 값이라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값이 정해져 있잖아. 얘는 x0은 얼마인가? 얘는 11이고 얘는 정적분 하면 뭐가 나오겠죠?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8 더하기 15 그래서 3 마이너스 3 나옵니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4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너는 너 빼기 너가 된다. 답은 14가 된다. 넘어간다. 8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 속도 그래프에 맞춰서 위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겁니다.
3차 함수를 그려놓고 0에서의 실근과 우리 0보다 클 때의 실근이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는 거는 요 t축이 어떻게 지나가면 될지를 그려주시고, 그게 나오면 이제 비율 관계에 따라서 다 나오죠. 그죠? 마무리는 속도를 구하고 싶은데, 속도는 위에 있는 속도 그래프의 거리 곱을 가지고 하시면 간단하게 나와요. 자, 보세요. 일단은 0일 때 위치가 0이고, 그리고 0보다 클 때 위치가 0인 건 한 번밖에 없대. 즉 여기다가 지금 위치 그래프인데 y는 0을 갖다가 그으면 왼쪽에 왼쪽에 어딘가 0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0이면 이렇게 두 군데가 되죠. 그죠? 즉 0은 이렇게 있을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 되는 순간이라서 t축이 밑으로 지나갑니다. 정확히 이렇게 생겼어요. 운명을 다 했구나. 쉬는 시간에 갖고 왔어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2면 비율 관계상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1대 2니까. 그래서 A가 6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V 8을 물어보는 거잖아. 자, 8이면 너는 너 곱하기 너예요. 2 곱하기 6인데 최고차항이 3이죠. 다 했네요. 넘어갑니다. 얘도 이제 비율 관계와 거리 곱 자주 쓰이죠. 그 다음에 자, 9번은 직접 계산을 하기보다는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속도 그래프가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즉 우리 위치 그래프는 2차 함수예요. 근데 우리가 1일 때의 위치와 K에서의 1보다 큰 어떤 K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대.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원래는 속도 그래프를 1부터 K까지 정적분을 하면 0이다가 되는 거고, 너네가 위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사실 위치 그래프에서 판단이 더 쉽죠. 왜냐면 위치가 서로 같다는 거는 2차 함수 기준에서는 언제 함수값이 같아요? 가운데 있는 대칭 축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함수값이 같아요. 근데 지금 1이잖아. 근데 대칭축이 얼마야? 언제 대칭축이야 이거? 도함수가 0일 때 대칭축이잖아. 그지? 미분계수 0일 때 2분의 5일 때야. 그럼 이쪽이 1이야. 대칭축이 2분의 5야. 니니 더해서 얼마가 나오면 되냐면 5가 나오면 되죠. 대칭축이 2배. 답은 그냥 4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계산 없이 2차 함수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어렵지 않다. 넘어간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을 풀어보시는데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풀어보세요. 첫 번째는 요 함수에 대한 넓이를 가지고 정적분 값, 넓이를 이용해서 정적분 값을 구하는 방식.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을 도함수로 가지는 위치 그래프에서의 거리곱, 선분곱을 가지고 구할 수도 있겠죠. 아까 보여줬죠, 그죠? 일단 운동 방향 바꾸는 시각은 뭐 간단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지? 이렇게 생겼는데. 뚫어졌지? 사실 원점을 출발했는지 출발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원점이 아니라 다른 데를 출발했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자, 위치의 변화량은 아까 저기 속도에 대한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적분은 넓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죠. 자, 이 부분 넓이 공식 쓴 게 이제 정적분 값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지. 얼마 나와요? 12분의 조창 3의 4승. 공식 이렇게 됐던 거 기억하지, 그지? 얼마 나오니? 2분의 27 나오나? 맞나? 맞는 거 같죠, 그죠? 2분의 27 나오는데, 요게 이제 정적분 값이고, 넓이이고, 정적분 값은 사실은 함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7이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거리 곱을 가지고 하시고 싶다. 자, 이만큼의 높이가 결국엔 이 넓이입니다. 그죠? 근데 이만큼은 3이고, 이만큼은 1이에요. 얘는 3번 곱해지고, 얘는 1번 곱해집니다. 근데 최고차항이 좀 달라요. 너를 적분하면 2분의 1이 곱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2가 곱해지고, 여긴 적분해서 4분의 1을 곱한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똑같죠. 넘어갑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굳이 두 가지로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를 묻는 게 아니라, 예컨대 5까지의 정적분 값을 5. 만약에 이 부분은 너네가 넓이를 구해서 정적분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랬으면 이거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 보이니? 여기가 좀 5가 되니까 이만큼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너 곱하기 너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갔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2분의 125가 나왔을 거라는 거야. 0부터 5까지 정적분한 값은 2분의 125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의 장점, 넓이 식의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11번도 한번 해볼까요? 11번이 조금 주의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한번 풀어보세요. 초록색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데? 초록색 분필 빨리 뛰어가서 갖고 오면 안 될까? 좀만 풀고 있어. 풀었나요? 어림도 없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가 가장 특이한 포인트는 출발하는 점이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데 그 X 좌표가 하나는 O고 하나는 K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다른 문제와는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Q점은 그냥 시각 t에서 속도가 1이라는 거는 항상 그냥 일자리 속도를 유지를 합니다. 출발 후 정확히 두 번 만나는 정수 K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만나려면 각각의 위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XA가 있고 XP가 있고 XQ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각각의 위치는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위치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식을 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치식을 구해보면 t의 3승 마이너스 2t 적분상수가 5가 되는 거죠. 왜냐면 0일 때 5를 출발한 거니까. 얘 같은 경우 1을 적분하니까 그냥 t 더하기 적분상수가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너랑 너랑 서로 같아요를 푸는 거라고. 넘기고 넘겨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t3승 마이너스 3t는 얼마? k 마이너스 5 나오나?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정확히 두 번 만나고 싶대. 자, 그럼 요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서 얼마 1이죠? 자, 두 번 만나기 위해서는 요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다. 즉 k-5가 1에서의 함수값인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아니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 되죠. 왜냐면 우리는 출발 후를 보는 거라서 이때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끝났죠. 우리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일밖에는 없구나. K는 4가 되는구나.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에서의 위치와 6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대요. 서로 같을 때 밑줄. 2차 함수인데 0과 6에서의 위치가 같대. 그래? 뭐 그런가 봐. 자, 근데 A 값은 상수이고, 자, 여기서 질문. A는 음수일까 양수일까? 상식적으로. A가 양수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속도가 계속해서 양수겠지. 그럼 위치가 상식적으로 같아질 수가 있을까? 그럴 리는 없겠지. A는 무조건 음수예요. A가 음수라는 거는 우리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서 두 실근을 갖는 상황이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 지금 0이고요. 이쪽 실근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3분의 A가 됩니다. 우리는 A 값을 구하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사실 알 바 아닙니다. 마이너스 3분의 A인지도 궁금하진 않아요. 사실.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0과 6에서의 위치가 같다는 거는 얘를 가지고 너네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까 선생님이 9번에서도 위치가 서로 같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함수값이 서로 같은 상황, 얘도 위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근데 이걸 그래프를 그려봐.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0에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은 바로 여기죠. 얘가 같아지죠. 즉 어디서 같아지냐면 6에서 같아지는데 비율 관계상 여기는 4가 돼야 되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본다는 거는 총 이동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즉 여기서 함수값이 얼마만큼 변화했고 또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이제 더하라는 거지. 즉 나는 뭘 구해주면 되냐면 이 부분에 높이를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에 넓이를 구하셔도 돼요. 그지? 근데 얘가 얼마다? 얘가 4라고 이렇게. 이 부분의 넓이 구해보시면 6분의 최고창이 3짜리 4의 세제곱인데 갔다가 돌아온단 말이야. 여기까지란 말이야 사실은. 곱하기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답은 그래서 64가 나오겠네요. 답은 1번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써도 돼요. 극대극소 차이 공식 쓰면 4 최고창 2의
세제곱 32 나오죠? 얘도 32 나오고 32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들 간의 관계를 잘 읽어주시면 좋겠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13번은 너무 쉽다. 안 해도 되겠지? 14번 해볼까? 14번 해보세요. (14번) 해봐라. A는 양수래. 아까 A는 음수였는데 여기서는 양수네. 그림을 이렇게 생겼어 이거. 유태기가 할 때는 나름 어울렸는데 지호가 하니까 어색하다. 목 한 번만 꺾어봐. 너 이거 잘하잖아. 오도독. 지호가 방금 그랬거든. 깜짝 놀랐어. 네가 할 때는 되게 잘 어울렸거든. 근데 지호가 갑자기 뒤에서 목을 막 이렇게 꺾고 깜짝 놀랐어요. 자, 선생님도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뭐 관절 같은 거 많이 꺾죠. 보통 손마디도 많이 꺾고. 목은 약간 너무 무서워요. 약간 잘못하면 반신불수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위험하지 않나요? 도수 치료도 약간 그 카이로프랙틱 이런 느낌. 그거 하다가 막 반신불수 되고 약간 미국에는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4까지의 거리가 88이야. 여기가 4예요. 근데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정적분한 게 88이라는 소리야. 그지?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0부터 3까지. 0부터 4까지. 3 t제곱 플러스 at. 정적분한 게 88이에요. 뭐 이게 싫으면 넓이로 가야지 뭐.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자, 밑에 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삼각형에서 빼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얘도 나쁘진 않아. 봐봐. 이건 그냥 연습 차원에서 해보는 거야. 자, 요거 넓이 얼마일까? 내가 빗금친 부분 지금 가로 길이가 4니까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6분의 초고창 해갖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6분의 3의 4의 3승 32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 여기가 지금 88이거든. 얘는 32고 얘는 얼마예요? 얼마겠어? 120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30이지?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거리고 이렇게 된다고. 60인가요? 60이죠. 죄송. 거리 곱으로 구할 수 있죠. 60은 4 곱하기 요 길이를 편의상 L이라고 두면 L 곱하기 최고창 L은 5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가 4니까 마이너스 1이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인 거니까 A 값 나오죠. A는 3 나온다.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풀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그냥 2분의 9가 되니까 최고창 1짜리 2분의 9가 되려면 얼마야? 6분의 L3승이 2분의 9가 되려면 얼마겠어요? 3이죠, 3. 3이 A3이. 움직인 거리는 요 둘러싸인 넓이랑 똑같아요. 근데 0부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라는 거는 속도가 다시 실근이 이제 0이 되는 시점. 즉 속도 그래프 이차함수랑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분의 9라는 거야. 바로 넓이 공식 쓸 수 있잖아. t값 바로 나오죠. 넘어갑니다. 16번 한번 그래도 계산해 볼까요?
그래도 금방금방 풀죠. 벌써 반이나 풀었고. 시간은 30분밖에 안 남았지만.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속도 그래프를 줬죠. 지금 속도 같은 경우에는 1과 3에서 근을 갖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너가 1, 너가 3.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원점을 출발해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의 위치가 A, 그 다음에 P가 A에서 방향을 바꾼 순간부터 다시 밑줄 A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일단은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원점에서 출발했고 운동 방향을 바꿨고 이렇게 생긴 거죠. 즉, 요 위치를 처음 운동 방향을 바꾼 게 여기가 A인데 그러면 얘랑 위치가 같아진다는 거는 요 시점을 말합니다. 즉 A는 1에서의 위치가 A고 4에서의 위치가 다시 A까지 돌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A부터 다시 A까지 움직인 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시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주어진 너의 최고차항이 3짜리니까 얘는 최고차항이 1짜리죠. 그렇다는 거는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써보시면 여기가 1이 나오고 4가 나오고 너가 4, 너도 4, 답은 8이 되겠네요.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극대극소 차이 공식이라든지 뭐 비율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17번은 설명 안 해도 괜찮겠죠? 18번 한번 해볼까요? 18번은 어디를 밑줄 치냐면 두 점 PQ 사이의 거리, 요거 한번 밑줄 칠게요. 우리가 거리라고 하니까 총 이동 거리 개념이랑 착각을 하시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총 이동 거리는 다른 개념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PQ의 위치를 서로 빼서 절대값을 씌운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해보세요.
각각 위치식을 구해서 위치끼리 서로 빼서 절대값을 취한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위치를 구해서 서로 뺀 함수를 그려놓고 절대값을 해서 뭐 꺾으셔도 되고 굳이 꺾지 않아도 거리가 절대값이 어디가 제일 큰지는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는 요거라는 거야. 절대값 xp 마이너스 xq가 됩니다. 두 점 사이 거리 밑줄 친 데도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절대값 xp 마이너스 xq 각각의 위치를 서로 뺀 값. 어차피 절대값을 씌울 거기 때문에 뭐에서 뭐를 빼는지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죠. 나 같으면 Q에서 P를 뺄 것 같아. 왜냐면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양수인 쪽이 마음이 편하니까. 그거는 뭐 나름 취향입니다. 계산이 조금 귀찮아요. 왜냐면 이걸 적분을 해야 되니까. 적분하고 빼도 되지만 선생님은 빼고 적분할게요. 보통은 먼저 빼고 나서 연산을 하는 편이 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연산을 적분을 하고 빼거나 따로따로 미분하고 빼는 게 더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 부분 연산을 먼저 하고 미분하거나 적분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 한번 적분해 볼 건데 일단은 적분을 해보시면 여기는 16분의 t의 4승 나오고 8분의 t의 3승 나오고 4분의 5t의 제곱 나오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16분의 1로 묶어주는 편이 좋겠지, 그지? t 4승 2 t의 3승 20 t 제곱까지.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0부터 6 사이에서 지금 요거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고,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얘를 미분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미분을 한다는 거는 원래 적분하기 전에 함수인 얘를 보시면 되는데 16분의 1로 묶어서 얘도 16분의 1로 묶읍시다. 너를 16분의 1로 묶으면 4 t3승 마이너스 6 t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40인가? 자, 요게 0이 되는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 가능하니? 2t로 약분하면 4일 때 되나요? 4 들어가면 32 빼기 32, 그죠? 4일 때 딱 가능하죠. 4일 때랑 또 다른 하나는 음수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근거 계수의 관계상 곱이 음수니까 그 외에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언제 봐야 되냐면 0일 때랑 4일 때랑 6일 때랑 이렇게 양 끝에 있는 값과 그 값을 가지는 그 순간만 갖다 계산해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0은 볼 필요가 없고요. 4일 때랑 6일 때만 대입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죠. 이거 그냥 대입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 앞에 16분의 1만 잘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다 풀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일찍 끝내주려고 했는데 뒤에 기출로 넘어갑시다. 두 문제는 스킵할게요. 22번이 어렵거든. 22번 해줄게. 22번이랑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기출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풀고
오늘 조금 일찍 마칠 수 있으면 맞춰보겠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22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t 너의 위치가 다음과 같은 이제 3차 식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t와 t-1, 즉 0과 1을 실근으로 갖고 at 플러스 b, a는 0이 아닌 3차식의 형태이다. 자, 근데 너의 속도를 0부터 1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한 값이 2가 됩니다. 요거 밑줄 치시고 총 이동거리가 2인 거죠. 그죠? 0부터 1까지 총 이동 거리가 2예요. 그래? 뭐 그런가 보다. 자, 그랬을 때 기억번 0부터 1까지 속도를 정적분한 값은 0인가? 그리고 니은번 뭐 위치의 절대값이 1보다 큰 순간이 사이에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기억번 같은 경우에는 1에서의 위치와 0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즉 1에서의 위치가 0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어때요? 1에서의 위치는 0이죠. 0에서의 위치도 0이고 지금 주어진 함수가 위치 그래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기억번은 지금 요걸 물어보는 거야. 0부터 1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인 너가 0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참이에요. 니은번 절대값 x t1, 즉 위치의 절대값이 1보다 큰 어떤 t1이 0일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 이동 거리가 2야.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너네가 총 이동 거리가 2라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1만큼 가고 1만큼 돌아오는 게 가능해요. 그죠? 여러분이 운전을 안 해봤겠지만 그 운전을 해보면 남은 주행 거리, 주행 가능 거리가 나옵니다. 현재 주행 가능한 거리가 2km에 2km. 너네가 2km까지 총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 갔다 올 수 있잖아. 1 갔다 올 수 있잖아. 1보다 멀리 갈 수 있어 없어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그거에 대한 얘기라고. 절대값 x가 1보다 어떻게 크겠니? 갔다 돌아온 게 2인데. 당연히 틀렸지. 그러니까 얘는 수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 총 이동 거리라는 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만약에 요 위치의 절대값이 다 1보다 작다면 어떤 식으로 갔다는 거야?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가야지만 총 이동 거리가 2를 확보할 수 있겠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여기를 돌아오지 않고 여기 지금 1이 있는데 갔다 그냥 이렇게 돌아오면 이런 식으로 가면 총 이동 거리가 2가 나올 수가 없잖아. 2라는 총 이동 거리를 맞추려면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가서 예를 들면 2분의 1, 1, 2분의 1 예컨대 이런 방식밖에는 없다는 거야. 얘네를 찍고 오는 게 아닌 이상 찍고 오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반드시 사이에 실근이 있다고. 이런 실근, 그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22번이 최근에 출제됐던 속도 가속도 문제 중에서는 약간 이런 어떤 총이동 거리와 그 다음에 위치 함수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고. 왜냐면 니은번 선지가 틀렸거든. 디귿 맞고. 니은번을 애들이 보통, 그러니까 사실 니은번을 이해를 하면 디귿번이 왜 참이 되는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니은, 디귿이 사실은 묶여 있는 건데 애들이 보통 이제 기억, 니은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 2번, 5번 중에 이제 틀린 것 중에서 찍어가지고 거의 다 틀렸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23번은 괜찮겠죠? 괜찮을 것 같고. 24번 한번 해볼까요? 24번 하나 풀고 25번 하나 풀고 27번 하나 풀고 그만 가야겠다. 24, 5, 7 풀겠습니다. 24, 5, 7.
속도식 주고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는 게 무슨 소리가 되는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속도의 부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고, 부호 변화는 인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홀수번 거듭 제곱되어 있으면 그 점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고, 짝수번 제곱되어 있으면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지금 속도식을 보시면 실근이 0, 1, A, 2A 이렇게 4개가 있는데 0은 이제 보는 게 아니고 1A, 2A 얘네가 만약에 서로 다 다르다면 운동 방향을 3번 바꿨을 거라고. 한 번 바꿨다는 거는 3개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야. 즉 2개 이상 서로 같아야 됩니다. 정확히 2개가 중근이고 하나는 홀로 단일근이에요. 그럼 중근이 누가 되겠니?를 물어본다고. A와 2A가 같을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고. A와 2A가 같으면 A가 0인데 돼안돼? 문제에서 A 0 아니래요? 아니잖아. A 0 되는 거 아니야? A 0이 되는 것도 괜찮은 거야. A 0 또 놓친다 또 이런 거. A가 0이 아닐 것 같잖아 왠지, 그지? 근데 A 0인 거 괜찮아. A가 1인 것도 괜찮고 2A가 1인 것도 괜찮고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위치의 변화량이 가장 큰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보면 아마 이거는 아니겠던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드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 식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세 가지 나와요. A 0일 때는 저거 T3승 어쩌고 얘는 나머지는 어차피 1이 중근이 돼야 돼. 얘는 A랑 1이 같을 때 얘는 2A랑 1이 같을 때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는 이렇게 생겼고 자, 이렇게 생겼고요. 위치의 변화량인 거니까 정적분 값을 보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0에서 근을 갖고 1에서 접하고 2에서 근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생긴 상황. 얘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접하고 2분의 1에서 근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정적분 값을 본다고 치면 얘는 졸라 다 양수고 얘는 음양 섞여 있고 음양 섞여 있는데 얘네는 아니지 않을까? 이거 아닐까? 이거 하라는 소리 아닐까? 정적분 하면 되지. 여기 정적분 하면 돼요. 물론 선생님 이 부분이 넓이가 더 작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절묘하게 얘보다 해보시든가 해보세요. 얘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얘는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사실은 얘는 1이야. 졸라 멀리 간다고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고. 조금 과장 못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고 얘도 그럴 수가 있긴 해. 간격이 이제 같으면. 근데 그래프 개형상 이렇게 생겼다고.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여기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짧아.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길이가 같아? 근데 얘는 천천히 갈수록 점점점 빨리 감소하는데 누가 봐도 이쪽이 넓이가 넓을 것 같은데
당연히 넣어줘. 근데 이제 전 궁금하면 이제 해보는 것도 뭐 방법은 된다. 해보셔도 상관은 없다 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그래프는 사실 얘는 그릴 수도 있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3중분을 가지니까 도함수 입장에서 우리 오차함수 입장에서도 증가하다가 증가하죠. 아니다, 감소하다 증가하죠. 그러면 감소, 증가, 접속력이 0, 이렇게 되는데 이거 내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냐면 여기 지금 4중분이에요. 여기 그냥 1중분이야. 4대 1 됐던 거 기억하니? m 대 n 된다고 항상. 오차함수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굳이 그리려고 한다면 오차함수 뒤집어져 있다. 그럼 얘가 2니까 졸라 멀리 간다. 음수라고. 무조건 음수라고 해. 음수면 얘가 무조건 크잖아. 그래서 답이 이제 양수인 걸 고르는 거니까. 좀 얘네 아니고요. 넘어갑니다. 한 문제만 할게. 두 문제 하려고 했는데. 봐줄게. 27번 봅시다. 27번 하고 마칠게. 오늘 하루는 조금 일찍 끝내줄게. 자, 실수 m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 동그라미 0부터 2까지 두 점 PQ가 밑줄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모든 m 값의 합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지금 V1은 알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요 P가 움직인 거리는 정해져 있어요, 사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겨서 1이고 0부터 2까지고 요거 정적분값 구하는 건데 해갖고 사다리꼴에서 빼셔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요렇게 자르는 거 선호해요. 너네도 선호했으면 좋겠어. 자, 여기 너가 2구 1이니까 여기는 2고요. 너가 2면 너의 높이는 너에다가 이제 제곱하고 최고차항 곱하니까 10이죠, 12.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분명히 이 사각형 넓이의 3분의 1이었어. 즉 여기는 10 아니지 8 나오지 8. 이렇게 나오지. 여기 2예요. 10이죠, 10. 정적분해도 10 나온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mt 빼기 4라는 속도 그래프가 있어. 0에서는 음수인데 우리가 0부터 2까지의 둘러싸인 넓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냐면 마이너스 4에서 출발하거든. 이렇게. 그리고 2가 이쪽에 있겠죠. 그리고 둘러싸인 넓이가 정확하게 2가 되는 그런 10이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은 요거 넓이 얼마게? 이렇게 되면 넓이 얼마예요? 둘러싸인 넓이? 4지 4. 2, 4 나누기 2. 그럼 얘보다 이렇게 되면 넓이가 커지게 작아지게? 둘러싸인 넓이 커지지? 그러니까 밑으로 충분히 내려가다 보면 10이 되는 게 있겠지. 언제 있어? 어디까지 가면? 한 요 정도는 가야 있겠지. 왜냐면 얘가 8이니까. 아니? 이거 얼마야? 2겠지? 얼마겠어? 1이겠지? 어휴. 이렇게 맞죠? 그럼 얘 얼마 간 거야? 2 갈 때 2 간 거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지? 요거 한 개 찾은 거야. 그 다음에 이쪽은 더 이상 답이 없어. 밑으로 내려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고 위로 올라가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순간이 생겨. 너 더하기 너가 정확히 얼마? 10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쉬울까? 길이를 써볼까? 자,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인데 둘이 닮았고 기울기를 알면 넓이를 표현하기가 어렵지가 않아. 자, 여기를 편의상 A라는 미지 써도 되나? 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너의 높이는 잠깐만. 여기 4잖아. 그러면 A라고 쓸 필요 없네. 얼마라고 쓰면 돼? N분의 4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얼마야? 2 빼기 N분의 4 아니야?
그러면 얼마야? m 곱하면 2m 빼기 4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곱하기 2분의 1 한 게 10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넓이를 잘 활용하시면 직접 정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상황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이 가능하죠. 됐죠? 자, 겨울방학 동안 고생 많았고 오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답지 줄게요. 네 개 옆에 좀 줄래? 그 다음에 민식이네도 4개. 아니 다 줘. 옆에 다 주래. 옆에 다 줘. 응, 옆에 다 줘. 너네 4개 줄게.